네, 안녕하세요. 우리 디딤돌대학 16주차 엑셀 네 번째 수업입니다. 방학으로 인해서 학습 참여가 저조한 것 같아요. 우리 모두들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변 학우들에게도 학습 동료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수업 목차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엑셀 셀 서식, 그 다음에 조건부 서식, 그 다음에 정렬 주는 방법, 그 다음에 자동 서식, 그 다음에 카메라, 그림 복사하는 방법, 하이퍼링크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자, 오늘은 조건부 서식하고 정렬, 자동 필터, 고급 필터. 조건부 서식하고 정렬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는 아주 간단한 것만 수업을 했기 때문에 네, 조건부 서식이랑 정렬 다른 기능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동 필터, 고급 필터인데요. 고급 필터 주는 방법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함께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요 엑셀 한번 같이 불러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만들었었죠? 네, 요거 같이 불러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불러오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 요게 지금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조건부 서식이죠. 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조건부 서식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장했던 파일 불러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파란색 요 부분이 조건부 서식인데, 이 조건부 서식을, 여기 있는 조건부 서식을 다시 삭제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자, 여기 범위, 조건부 서식 준 범위를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홈 탭에 가시면, 우리 지난 시간에 조건부 서식은 여기, 홈탭에서 여기 조건부 서식이 있었죠. 네. 여기에서 클릭하신 다음에, 밑으로 조금만 내려오시면, 규칙 지우기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규칙 지우기. 그래서 오른쪽에 시트 전체의 규칙 지우기로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요 파란색 요 부분이 삭제될 거예요. 이렇게. 네, 삭제되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조건부 서식한 거 다시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실평수에다 조건부 서식 주세요. 그럴 경우에는 필드명, 요거는 필드명이라 그랬죠. 필드명 제외한 아랫부분만 범위 잡는다 그랬어요. 그죠? 만약에 월 임대료에다 조건부 서식 줘라 그러면은 월 임대료 여기 필드명 빼고 아랫부분만 범위 이렇게 잡으시는 거죠. 그 다음에 계약기간 조건부 서식 줘라 그러면은 이렇게 범위 잡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실평수를 한번 해볼까요? 네, 실평수 범위 잡고 조건부 서식 주는 방법 어떻게 하죠? 홈탭에서 여기 홈탭, 삽입, 그다음에 페이지, 수식, 데이터 이렇게 돼 있죠. 자, 홈탭을 클릭하신 다음에 오른쪽으로 쭉 가시면 여기 조건부 서식 있죠? 네, 조건부 서식 누르시고 그다음에 만약에 데이터 막대를 주세요. 그럴 때는 이런 거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색조에서 이런 거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아이콘 집합에서 이런 모양 선택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데이터 막대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데이터 막대 단색에서 파란색 주세요. 그럴 때는 이렇게 파란색, 여기도 파란색도 연한 파란색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냥 파란색이 있으니까, 만약에 문제에서 연한 파란색 주세요. 그러면 연한 파란색. 그 다음에 이렇게 주황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연두색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녹색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는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거고요. 네. 다시 한번 했던 거, 네.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 가서 규칙 지우기 가서 시트 전체의 규칙 지우기. 네, 다시 지워졌습니다. 자, 요번에 조건부 서식 두 번째 방법은요. 여태까지는 이렇게 여기 실평수만 범위 잡고 요것만 범위 잡고 요것만 범위 잡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많은 데이터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학원 구분이 학원인 것만 학원인 이렇게
학원인 행에다가 이렇게 학원인 행에다가 뭔가 표시를 하고 싶다. 또는 뭐 실평수가 뭐 30평 이상인 부분만 뭔가를 표현을 하고 싶다, 표시를 하고 싶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학과에서 지역이 뭐 대전에 살고 있는 학우들만 표시하고 싶다. 그러면은 대전에 살고 있는 학우들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 그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건부 서식은 두 가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실평수 하면 이렇게 요 부분만, 범위 잡은 부분만 내가 조건부 서식을 이렇게 들어가서 뭐 막대로 주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수식을 사용해서 이렇게 행 전체에다가 수식을 사용해서 행 전체에다가 뭔가 표시를 해주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두 번째 방법,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서 행 전체에다 표시하는 방법, 그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건부 서식은요, 네, 행 전체에다가 수식을 사용해서 뭔가 서식을 주는 방법은 반드시 맨 처음에 필드명 제외한 전체 범위를 잡고 시작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얘는 필드명이죠. 아랫부분은 그냥 무슨 전체 합계, 전체 평균 이런 거니까 실제 데이터는 이 부분이 실제 데이터예요. 이 부분이 그죠? 이 부분이 실제 데이터니까 필드명 제외한 데이터를 범위를 잡고 시작을 해 주실 거예요. 필드명 제외한 이 범위를 잡고 시작하십니다. 다시 한번요. 조건부 서식을 행 전체에다가 수식을 사용해서 뭔가 적용을 하고 싶다. 행 전체에다 수식을 사용해서 적용을 하고 싶다. 그럴 때는 필드명 제외한 전체 범위를 이렇게 잡아주고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 필드명 제외한 전체 범위 잡으셨으면 요 앞부분은 이렇게 안 잡힌 것처럼 보이지만 잡힌 거예요. 그죠? 이렇게 범위 잡으셨으면 똑같이 홈 탭에서 조건부 서식 들어가는데 아까는 데이터 막대, 색조, 아이콘 집합 여기에 대해서 했지만 요번에는 수식을 사용해서 새 규칙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요 아랫부분에 새 규칙을 누릅니다. 자, 새 규칙 누릅니다. 새 규칙. 새 규칙 누르면 자, 여러 가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을 결정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을 결정을 선택을 하십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면 아랫부분에 다음 수식이 참인 값의 서식을 지정한 다음에 하얀 부분이 있어요. 그죠? 여기 하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보이시죠? 네. 이 부분에다가 마우스를 클릭을 해주시면 커서가 깜빡이고 있죠? 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일단 수식을 줘야 되기 때문에 엑셀은 수식을 줄 때 항상 맨 처음에 는을 줍니다. 자, 는을 준다는 얘기는 엑셀 컴퓨터한테 자, 내가 수식을 쓸 거니까 너 준비하고 있어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는을 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우리가 수식을 만들어 줄 건데 예를 들어서 실평수가 20평 이상인 애들한테만 뭔가 서식을 따로 설정을 하고 싶어요. 실평수가 20평 이상인 애들. 자, 그러면 주는 방법. 제가 실평수가 그랬잖아요. 그러면 실평수의 첫 번째 값을 클릭을 합니다. 실평수의 첫 번째 값. 이렇게. 만약에 그러면 9분의 첫 번째 값 클릭하십니다. 만약에 월 임대료가 그러면 월 임대료의 첫 번째 값을 클릭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계약기간이 그러면 계약기간의 첫 번째 값.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실평수 그러면 실평수의 첫 번째 값을 클릭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필드명을 클릭하시면 안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실평수가 그랬을 때 실평수의 첫 번째 값을 클릭을 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조금 어려운 개념이지만 여기 보시면 우리가 여기서 실평수의 첫 번째 값을 클릭을 했더니 이 부분에
$2, $5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그죠? 자, 원래 없었던 거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실평수의 첫 번째 값을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그래서 $2, $5 이렇게 되죠. 자, 요 $2, $5라는 건 뭐냐면 절대 주소. 절대 주소라는 건 뭐냐면 변하지 않는 값. 늘 항상 나는 강의실에 가면은 내 자리는 고정적이야. 아무도 그 자리를 침범해서는 안 돼요. 항상 나는 그 자리만 앉아야 돼. 그걸 절대 주소. 그럴 때는 달러가 두 개가 붙어요.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1, 2, 3, 4, 5, 6, 7, 8하고 나가는 건 행. 그 다음에 A, B, C, D, E, F 하고 나가는 건 열. 그랬죠. 1, 2, 3, 4, 5, 6, 7, 8 하고 나가는 건 행. A, B, C, D, E, F 이렇게 나가는 건 열.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2는 열, 5는 행. 그죠? 영문자는 열, 그 다음에 숫자는 행. 그러면 2열하고 5행이 고정. 절대 주소 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실평수는 2열에 있어요. 그죠? 실평수는 2열에 있어요. 실평수는 2열에 있으니까 2열이라는 건 변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5행이 20평 이상인가? 6행이 20평 이상인가? 7행이 20평 이상인가? 8행이 20평 이상인가? 하나하나 확인을 해줘야 돼요. 결론은 뭐냐면 실평수는 2열이라는 건 변하지 않지만, 네, 5행이 20평 이상인가, 6행이 20평 이상인가, 7행이 20평 이상인가, 행은 변해줘야 돼요. 그래서 조건부 서식할 때는 실평수가, 월 임대료가, 뭐 입주일이, 구분이 그랬으면 그의 첫 번째 값을 찍고, 자, 키보드 맨 위에 보시면 F1, F2, F3, F4, F5 이렇게 되어 있는 기능키가 있습니다. 그거를 펑션키라고 그러는데 F4키를 여기 지금 보세요. 여기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 F4키를 한 번씩 누를 때마다 달러 위치가 달라지고 있어요. F4키를 누를 때마다 달러 위치가 달라지는 거 보이시죠? F4키를 누를 때마다 달러 위치가 달라지는데 자, 원래 맨 처음에는 달러 2, 달러 5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2열하고 5행이 고정이다 라고 되어 있었는데 제가 금방 뭐라 그랬냐면 실평수는 2열에 있기 때문에 열은 고정이지만 행은 5행이, 6행이, 7행이, 8행이 행이 20평 이상인지 확인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행은 고정을 해주면 안 돼요. 그래서 F4를 하나, 둘 하고 누르면 달러 2, 5 이런 형태가 됩니다. F4 몇 번 눌러요? 두 번. 다시 한번요. 맨 처음에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돼요. 맨 처음에 선택을 해주면 달러 2, 달러 5가 되는데 이 상태에서 F4를 하나, 둘 하고 누르면 달러 2, 5 이런 형태가 됩니다. 자, 이 형태는 뭐냐면 2열은 고정이고 여기 2 앞에 달러가 있으니까 2열은 고정이고 5 앞에 달러가 삭제가 됐죠? 그러면은 행은 고정이 아니고 상대 주소 변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첫 번째 값 찍고 반드시 실평수가 그랬으면은 첫 번째 값 찍고 F4 두 번을 하나, 둘 하고 눌러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어떻게 조건을 만들었냐면 우리가 실평수가 20평 이상이면 이렇게 했었어요. 실평수가 20평 이상이면 이렇게. 그러면 첫 번째 값 찍고 F4 두 번 누른 다음에 반드시 중간에 뭐가 와야 되냐면 부등호가 옵니다. 부등호는 이상, 이하, 크다, 작다, 뭐 이런 것들. 같다, 같지 않다, 이런 거. 그러면 제가 20 이상, 실평수가 20 이상, 그러면 이상이라는 게 부등호예요. 그러면 이상이라는 거는 크거나 같다가 이상이에요. 다시 한번요. 이상은 크거나 같다가 이상이에요. 이렇게. 부등호 주고요. 그 다음에 제가 뭐보다 2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오른쪽에다 20 하고 찍어주십니다.
여기 지금 보이고 계시죠? 요 부분, 요 부분. 네. 그래서 첫 번째 값 찍고 F4 두 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부등호 주는데 만약에 이상이다 그러면 크거나 같다. 이하다 그러면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20보다 크다. 초가 그러면 그냥 크다. 그냥 크다. 만약에 20보다 작다 그러면 작다 이렇게. 근데 저는 20 이상이다 그랬으니까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수식을 주셨으면 그러면 20평 이상 되는 애들한테 내가 서식을 지정한다는 얘기예요. 서식을 지정하는데 서식은 이렇게 나오면 나는 굵은 기울임으로 할 거고 글자 색깔은 노란색으로 하고 싶고 그다음에 맨 위에 보면 채우기 보시죠. 아까는 글꼴에서 했고 지금은 채우기 색깔은 검정 바탕으로 하고 싶고 검정 바탕.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채우기에 검정 선택하셨으면 확인. 그러면 나는 이렇게 검정 바탕에 노란 글씨를 하고 싶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다 하셨으면 확인. 했더니 어떻게 됐나요? 여기 보면은 실평수가 20평 이상인 애들한테 검정 바탕에 노란색 글씨가 이렇게 표시된 게 보이시죠? 네, 이게 조건부 서식, 행 전체에다가 수식을 사용해서 서식을 지정하는 방법입니다. 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렵죠? 자, 일단 여기 필드명 제외한 전체 범위 잡고 자, 조건부 서식 들어간 다음에 우리가 새로 할 거니까 규칙 지우기. 자, 우리 좀 전에 규칙 지우기 배웠죠? 규칙 지우기 간 다음에 시트 전체 규칙 지우기에서 이전에 했던 거 삭제를 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웠어요. 그죠? 그건 다시 한번. 자,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서 행 전체에다가 수식을 사용해서 서식을 지정하겠다. 그러면 필드명 제외한 전체 범위 잡고 어떻게 하죠? 그렇죠. 조건부 서식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뭐 들어갔었죠? 그렇죠. 세규칙. 세규칙 들어간 다음에 수식을 사용해서 할 거니까 여기 수식을 사용해서 선택하십니다. 이렇게 수식을 사용해서. 자, 수식을 사용해서 하신 다음에 아랫부분 네모난 부분 그죠? 네모난 부분은 뭐뭐 입력해 라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러면 맨 처음에 커서가 깜빡일 때 뭐부터 넣는다 그랬죠? 는. 왜냐하면 이제 수식 쓸 거야 라고 준비 작업을 해주는 중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 따라서 아까는 실평수가 그랬으니까 실평수의 첫 번째 값 찍었는데 요번에는 월 임대료가 한번 해볼게요. 그럼 월 임대료의 무슨 값? 첫 번째 값 찍는다 그랬었죠? 첫 번째 값 찍고 네 F4 몇 번 누르나요? 그렇죠. 두 번. 하나, 둘 이렇게. 그 다음에 부등호 온다 그랬었죠? 그러면 저는 월 임대료가 100만 원 이상 그럴 거예요. 그러면 이상 그랬으니까 두 번째 부등호는 크거나 같다. 뭐 이상이라 했죠? 100만 원. 그러면 이래다가 동그라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러면 월 임대료가 100만 원 이상이란 얘기죠. 반드시 가운데 이렇게 부등호가 와줘야 합니다. 이상은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이하는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초과는 크다. 그 다음에 미만은 작다. 그 다음에 같다는 는. 같지 않다는 여러분 이렇게 해주면 같지 않다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같지 않다는 이거. 만약에 같다 이거. 그 다음에 이상 크거나 같다 이상. 그 다음에 이하 작거나 같다 이하. 크다. 그 다음에 작다 이렇게. 자, 그런데 저는 이상 그랬으니까 크거나 같다 이렇게. 자, 그러면 월 임대료가 100만 원 이상이라는 조건을 여기다 줬으니까 이렇게 조건 줬죠. 그런 다음에 서식 지정합니다. 서식 지정. 그러면 서식 지정을 하는데 요번에는 글꼴에 가서 그냥 굵게만 할까요? 굵게 하는데 글자 색깔은 빨강색으로 할 거야. 그냥 요렇게만. 굵게, 그죠?
굵게 빨간색으로 할 거야. 그 다음에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확인. 한 번 더 확인. 했더니 어떻게 됐나요, 여기? 100만 원 이상인 애들만 빨간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요게 조건부 서식입니다. 자,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한 번만 더. 자, 다시 한번 했던 거 규칙 지울게요. 네, 규칙 지우고. 다시 한번 필드명 제외한 전체 범위 잡고, 네, 조건부 서식, 그 다음에 뭐 들어가나요? 네, 세규칙, 이렇게. 자, 그럼 요번에는 수식 선택하시고, 는 주는 거 똑같습니다. 예. 요번에 어떤 조건 할 거냐면요. 구분이 음식점인 애들. 구분이 음식점. 그러면 구분 그랬으니까 구분의 첫 번째 값 찍고, 그죠? 첫 번째 값 찍고, F4 몇 번이요? 2번. 하나, 둘. F4 반드시 2번입니다. 그렇게 해서 달러가 영문자 앞에, 열 앞에 이렇게 숫자 행 앞에는 달러가 나오면 안 되죠.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랬냐면 구분이 음식점 그랬어요. 그러면 구분이 음식점? 그러면 조건을 줄 때 구분이 음식점이랑 같다라는 얘기구나. 그럼 부등호가 같다라고 해주는 거죠. 같다. 그런데 뭐랑 같다 그랬냐면 음식점. 그럼 문자는 항상 엑셀에서는 겹다한 편에다 넣어준다 그랬었죠. 그러면 쌍따옴표 해주시고 여기다가 음식점이라고 주셔야 합니다. 겹다한표 어려웠으면 반드시 닫아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겹다한표 안에다 음식점. 그 다음에 또 뭐 들어가나요? 그렇죠. 서식. 그럼 요번에는 뭐로 할까요? 굵은 기울임 해주시고, 글자 색깔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네, 파란색. 그 다음에 확인. 한 번 더 확인. 했더니 어떻게 됐나요? 이렇게 음식점 있는 행에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요게 조건부 서식입니다. 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다시 했던 거 좀 지우고, 네. 자, 규칙 지우기 하고. 자, 요번에는 여태까지는 조건이 하나뿐이 없었어요. 뭐냐면, 구분이 음식점, 또 뭐 실평수가 뭐 20평 이상, 그 다음에 월 임대료가 100만 이상, 이렇게 했는데, 조건이 두 개가 겹쳐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구분이 학원이면서, 그리고 실평수가 20평 이상, 뭐 이런 식으로. 또는 구분이 음식점이거나, 또는 월 임대료가 뭐 100만 원 이상 이런 식으로. 그죠? 예, 두 개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두세 개가 겹쳐서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범위를 잡고 조건부 서식 주고 세규칙 주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수식까지는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 수식 들어가는 거니까 앞에다 뭐 주시죠? 네, 는 하고 주는 거죠. 는. 자, 는 하고 주고 조건이 하나 있을 때는 무조건 뭐 구분이 그러면 구분의 첫 번째 값. 그죠? 그 다음에 실평수 그러면 실평수의 첫 번째 값. 월 임대료 그러면 월 임대료의 첫 번째 값. 입주일 그러면 입주일의 첫 번째 값만 찍으면 되는데 제가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두세 개가 올 수 있다 그랬었죠. 그러면 조건을 구분을 하셨을 때 예를 들어서 구분이 학원이고 그리고 실평수가 20평 이상 이럴 때 그리고 또는 우리 구분이 뭐 학원이거나 실평수가 20평 이상 이런 식으로 두 가지. 그러니까 그리고 뭐뭐면서 모두 이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또는 거나 이런 얘기가 있죠. 자, 그러니까 우리 수업 시간에 잠깐 했었지만 그리고 모두 뭐뭐면서 이런 거는 우리가 논리 연산자가 and를 사용한다 그랬어요. and라는 것은 조건이 다 만족을 해야지만 참이 된다 그랬었어요.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어랑 영어를 시험을 봤는데 국어도 100점을 받고
영어도 100점을 받아야 돼. 둘 다 100점을 받아야지만 용돈을 받는다. 그랬을 때는 둘 다 100점, 100점 받아야 돼요. 그죠? 그럼 둘 다 100점, 100점 받는다라는 거는, 논리 연산자가 and가 되는 거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국어 또는 영어 둘 중에 하나라도 100점을 받으면 용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또는일 때는 거나 OR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구분이 학원이면서 그리고 실평수가 20평 이상이다.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학원이고 그리고 실평수가 20평 이상. 그러니까 그리고 뭐뭐면서니까 앞에다가 and를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and 연산자를 쓰겠다는 얘기죠. 대소문자 상관없어요. 자, 소문자 써주셔도 되고 대문자 써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and라고 했으면 항상 엑셀에서는 함수 이름을 썼으면 반드시 가로를 열어줘야 돼요. 가로 열고 그다음에 반드시 마지막에는 가로가 닫혀야 합니다. 이렇게. 가로가 닫혀야 되는데 그러면 이 가로 안에다가 조건을 두 개를 넣어줄 거예요. 그죠? 조건을 두 개를 넣어줄 건데 어떤 조건이냐면 구분이 학원 그리고 실평수가 20평 이상 이렇게 조건 두 개를 넣어줄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아까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구분이 학원 그러면 구분의 첫 번째 값 찍고 F사 두 번 하나 둘 이렇게 그 다음에 구분이 학원이라는 거는 부등호가 같다. 그죠? 부등호가 같다. 그 다음에 학원이니까 겹다운표 안에다가 학원 이렇게 겹다운표 반드시 닫아 주셔야 되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조건 줬으니까 이제 두 번째는 콤마. 형식은 외우셔야 돼요. 첫 번째 조건 줬으면 콤마 두 번째 조건, 세 번째 조건 있으면 또 콤마 세 번째 조건 이런 식으로 조건하고 조건 사이에는 콤마로 구분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게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엑셀에서는 이런 문법을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구단을 외워야지 곱셈을 할 수 있듯이 이렇게 기본 문법을 이 자리에는 콤마가 들어가네, 이 자리에는 겹단표가 들어가네, 이 자리에는 가로가 들어가네 이런 것들을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구분이 학원이라는 조건 줬고 첫 번째 조건 준 다음에 콤마 줬어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제가 뭐라 그랬냐면 실평수가 20평 이상 그러면 또 실평수의 첫 번째 값 적고 그 다음에 F사 몇 번이요? 하나, 둘. 그 다음에 이상이라고 그랬으니까 크거나 같다. 뭐 이상이요? 20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러면 and 가로 열고 and 가로 닫은 거 있었고 너무 멀리 갔네요. 조금 떼겨 놓을까요?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첫 번째 조건은 뭐죠? 요게 첫 번째 조건이죠. 첫 번째 조건. 네. 구분이 학원, 콤마. 두 번째는 실평수가 20 이상 이렇게 조건 두 개 줬습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서식 지정하는 거죠. 그러면 뭐로 할까요? 굵은 기울임으로 할까요? 네, 굵은 기울임. 그 다음에 글자 색깔은 빨강색으로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 눌러줘 볼게요. 확인 하면은 자, 또 한번 확인 이렇게. 그럼 보세요. 학원이 3개나 있지만 학원이면서 그리고 실평수도 20평 이상이 돼야 되니까 요 두 개잖아요. 그래서 이 두 줄만 빨간색으로 된 거죠. 얘는 안 돼요. 학원이긴 하나 얘가 20평이 아니잖아요. 그죠? 요렇게 조건 두 개를 성립하는 거 그거를 and로 묶은 거죠. 자, 그러면 요번에는 다시 한번 규칙 지우기 한 다음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똑같은 건데, 자, 새 규칙 가서 수식이에요. 자, 맨 처음에 는 적는다 그랬었죠? 아까는 구분이 학원이면서 그리고 실평수가 20평 이상 그랬잖아요. 요번에는 구분이 학원이거나 또는 실평수가 20평 이상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또는 거나 그랬으니까 앞에다가 아까는 and 줬지만 지금은 or이 들어가는 거죠. or 이렇게 or 그래서 가로 안에다가 조건이 두 개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조건하고 조건 사이에는 뭐로 구분한다 그랬냐면 콤마로 구분한다 그랬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아까랑 똑같습니다.
콤마 앞부분에는 첫 번째 조건, 콤마 뒷부분에는 두 번째 조건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은 구분이 학원이라고 그랬으니까 구분의 첫 번째 값 찍고 F4 몇 번이요? 2번. 하나, 둘. 자, 다시 한번요. 여기서 커서가 깜빡거리고 있을 때 그냥 바깥에서 그대로 마우스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이제 바깥에서 그냥 구분이 그랬으니까 구분의 첫 번째 값 찍고 F4 하나, 둘 이렇게. 그 다음에 구분이 학원 그러면 학원 문자니까 부등호는 같다. 그 다음에 겹다음표 안에다 문자는 반드시 겹다음표 안에다 주신다 그랬었죠. 예, 구분이 학원 겹다음표 닫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조건 줬으니까, 콤마, 오른쪽에다 두 번째 조건, 그죠? 두 번째 조건은 뭐라 그랬냐면, 실평수가 20평 이상. 그러면 실평수의 첫 번째 값 찍고, F4 하나, 둘. 그 다음에 이상, 크거나 같다, 20, 이렇게. 자, 되셨습니다. 그죠? 아까 가로는 이미 해놨어요. 5와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해놓고, 조건이 두 개이기 때문에 콤마를 미리 준 다음에, 왼쪽에다 첫 번째 조건, 오른쪽에다 두 번째 조건. 그죠? 자, 그 다음에 서식 가서, 요번에 뭐로 할까요? 굵게. 파랑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네, 파랑색. 확인. 한 번 더 확인. 어때요? 이렇게. 아까랑 차이가 뭐가 있나요? AND를 했을 때는 학원이 3개이지만 실평수가 20평 이상인 2개, 요 두 줄만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었지만 요번에는 거나 또는이잖아요. 그러면 학원이거나 실평수가 20평 이상이니까 학원 이 부분 다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실평수가 20평 이상인 애들도 되고 얘가 되는 거는 왼쪽에 학원이기 때문에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적절하게 문제에서 그리고 뭐뭐면서 그러면은 and를 먼저 써주시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뭐뭐거나 또는 그러면 or을 써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렇게 해서 조건부 서식을 해 주십니다. 네, 그러니까 조건부 서식은 중요한 게 실평수 부분에다만 월 임대료 부분에다만 이렇게 할 경우에는 범위를 잡고 해주시지만 행 전체에다 수식을 사용해 그러면 필드명 제외한 전체 범위 잡고 조건부 서식 들어가서 세규칙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는 한 다음에 첫 번째 값 찍고 F4 두 번 부등호 그 다음에 값 이렇게 형태 주십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는 게 조건부 서식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정렬인데요. 자, 우리 정렬하는 방법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정렬 지난번에 어떻게 한다 그랬었죠? 정렬은 필드명 포함한 전체 범위, 그죠? 아까 조건부 서식은 필드명 제외한 전체 범위였지만 이번에는 정렬은 필드명 포함한 전체 범위. 물론 이건 아니죠. 이만큼이에요. 네, 필드명 포함한 전체 범위 잡고 데이터 정렬. 데이터 정렬. 그래서 만약에 요건 일단 기준 삭제를 한 다음에 해볼게요. 자, 첫 번째 기준을 나는 뭐로 해볼까요? 첫 번째 기준을 계약 기간으로 하겠다. 계약 기간으로 할 건데 나는 오름차순으로 하겠다. 그래서 확인을 해주면 당연히 이렇게 계약 기간들이 오름차순이 되죠. 요번엔 다시 정렬을 하는데 나는 계약 기간이 아니고 구분으로 정렬을 하겠다. 구분을 정렬하고 오름차순 할 거야 하고 확인을 해주면 이렇게 되죠? 됐어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오름차순 내림차순이라는 것은 오름차순은 1, 2, 3, 4, 5, 6, 7, 8, 9, 10 하는 게 오름차순이고 내림차순은 19, 87, 65, 43, 21 하고 내려가는 게 내림차순. 한글 같은 경우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하고 나가는 게 오름차순이고 그 다음에 히읗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게 내림차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요번에는 그게 아니라 구분을 정렬을 했을 때 오름차순 하면 당연히 기역, 니은 순서에 의해서 음식점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편의시절 그 다음에 학원이 세 번째 오는 게 맞는데 나는 이 순서를 내가 마음대로 정하고 싶다. 내가 정하고 싶다. 그러는 방법. 결론은 뭐냐면 정렬을 하는데 구분으로 정렬을 할 건데
원래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아니라, 원래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아니라, 내가, 사용자 지정 목록, 내가 정할 거라는 얘기죠. 내가 사용자 지정 목록으로 순서를 내 맘대로 정하겠다. 사용자 지정 목록. 그럼 여기다 목록 항목에다가 내가 만든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내가 만든 순서를. 그러면, 자, 기억, 니은 순서를 무시하고, 편의시설이라는 거는 오름차순이든 내림차순이든 중간에 오잖아요. 그죠? 요 구분에서는. 근데 나는 편의시설을 제일 먼저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맨 꼭대기에다가 편의시설이라고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엔터. 네, 두 번째는 나는 학원 순서로 하겠다. 그 다음에 엔터. 세 번째는 음식점 순서로 하겠다. 이렇게. 순서를 내가 이렇게 준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나는 첫 번째는 편의시설, 두 번째는 학원, 세 번째는 음식점. 이렇게 입력을 해 주셨으면 엔터를 해 주셔서 줄바꿈 해 주셔야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셨으면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를 추가. 그 다음에 추가했으니까 뭐 눌러주시죠? 그렇죠. 확인. 그 다음에 한 번 더 뭐 눌러주세요? 확인해 주시면 여기가 편의시설, 학원, 음식점 이렇게 되겠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확인.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편의시설, 학원, 음식점 이렇게 됐죠. 원래는 이게 아니라 내림차순을 하겠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그죠? 만약에 오름차순으로 하겠다 그러면 이런 순서로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나는 얘를 구분을 사용자 지정 목록 가서 그죠? 사용자 지정 목록 가서 여기다가 순서를 어떻게 써줬어요? 이렇게 바꿨다라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추가 그다음에 확인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내가 정한 순서대로 바뀐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우리 회사에서는 기획부가 제일 잘 나가. 그래서 무조건 기획부를 제일 처음에다 줄 거야.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우리 유원대학교에서는 문화복지학과가 제일 최고야. 그럼 무조건 학과 구분해서 문화복지학과를 맨 꼭대기에다 둘 거야. 그러면은 그때 사용자 지정에서 문화복지융합학과를 제일 꼭대기에다 두겠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대로 순서를 바꿔주는 거. 그래서 순서 바꿔주는 거를 사용자 지정 목록이라고 합니다. 되셨죠, 여러분?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 아까 조건부 서식 두 가지 방법. 그 다음에 정렬인데 정렬에서 그냥 정렬하는 방법, 오름차순, 내림차순 하는 방법 했고,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 목록에서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바꾸는 방법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세 번째는 뭐를 해볼 거냐면요. 자동 필터라는 거. 자, 자동 필터는 자, 필드명 포함한 전체 범위 이렇게 필드명 포함한 전체 범위 자동 필터도 아까 정렬도 필드명 포함한 전체 범위. 근데 이 밑에는 아니에요. 요만큼이죠? 자, 자동 필터도 필드명 포함한 전체 범위 이렇게 잡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동 필터는 이렇게 홈, 삽입, 페이지, 수식 이렇게 있는데 데이터 탭에서 이렇게 하면 정렬 옆에 보면 필터라는 거 있습니다. 필터. 그래서 필터를 클릭을 해주시면 오른쪽 이렇게 단추 생기죠? 요게 자동 필터입니다. 다시 한번 눌러주면 해제. 다시 한번 누르면 자동 필터. 자, 눌러주면 해제. 다시 한번 누르면 자동 필터. 자, 자동 필터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러면 자동 필터의 역할은 되게 좋습니다. 자,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단추 붙잖아요. 단추를 이렇게 누르시는 거예요. 구분해서 단추를 만약에 눌렀으면 여기 보면은 모두 선택이 돼 있잖아요. 그럼 나는 모두 선택 안 하고 나는 편의시설만 볼 거야. 그래서 얘를 클릭한 다음에 확인을 해주시면 편의시설만 이렇게 나타났죠. 다시 한번 누른 다음에 나는 몽땅 다 볼 거야. 그러면 다시 한번 몽땅 다 선택해 주시고 확인해 주면 다시 전체 다 나타났죠. 네, 다시 한번 눌러서 모두 선택 지우고 나는 학원만 보고 싶은데 하고 확인해 주면 학원만 이렇게 되셨죠? 자, 아니에요. 나는 몽땅 다 볼 거야. 그럼 모두 선택 확인 이렇게. 그럼 이번에는 그러면 실평수가
아까는 여기에서 하나하나 선택을 했지만 얘는 숫자로 구분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숫자 필터니까 숫자 필터인데 오른쪽에 보면 크거나 같아. 이건 이상. 보다 크다. 이거는 초과. 작다. 미만. 작거나 같다. 이하.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크거나 같다. 이상. 크거나 같다를 주는데 여기서 커서가 깜빡거리고 있죠. 그럼 뭐보다 크거나 같으냐면 뭐보다 크거나 같게 할까요? 17보다 크거나 같은 걸 할게요. 이렇게 17보다 크거나 같은 거를 표시하고 싶다. 그런 다음에 확인하고 주시면 여기 어때요? 여기가 17보다 큰 애들만 나온 거죠. 다시 한번요. 실평수 눌러서 다시 몽땅 나왔어요. 그죠? 그럼 다시 한번 눌러서 숫자 필터인데 요번에는 작거나 같다 한번 해볼까요? 작거나 같다. 뭐보다 작거나 같냐면 2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커서 깜빡이는 부분에다 숫자를 여러분이 찍어주시는 거예요. 20. 그 다음에 확인하고 해주시면 네, 20보다 작은 애들이 나왔죠. 이렇게. 되셨나요? 네. 자, 한 번 더 몽땅 다시 원상태대로. 그러면 이제 요번에는 조건을 두 개를 또 한번 줘볼게요. 자, 무슨 얘기냐면 구분이 편의시설인 애들만 보고 싶다. 그러면 구분이 편의시설 애들만 보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실평수가 13 이상 숫자 필터인데 크거나 같아. 뭐보다 크거나 같냐면 13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만 보고 싶다. 확인. 그러면 편의시설이면서 실평수가 13 이상인 애들만 나온 거죠. 이렇게 되셨나요? 그 다음에 얘를 다시 한번 필터를 눌러주시면 원상태로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뭐 업무 보실 때 어떻게 하시나요? 자동 필터 이렇게 지정해 주신 다음에, 그죠? 자동 필터 해 주신 다음에, 자, 오늘은 거래처 중에서 삼성 거래처만 좀 확인을 해야 되겠네? 그러면 여기 눌러서 삼성만 선택하시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오늘은, 예를 들어서 입주일이 날짜 필터잖아요. 그죠? 입주일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이후 할까요? 이후인데, 2021년, 날짜 사이에는 하이폰이나 슬래시 준다는 거 기억하시죠? 네, 2021년, 2월 1일 이후인 애들만 보고 싶다. 그래서 확인 눌러주면 어때요? 여기 2021년 2월 1일 이후니까 그 날짜가 다 나온 거죠. 다시 한번요. 네, 날짜 필터인데 요번에 이전 한번 해볼까요? 이전인데 날짜 그대로 2021년 몇 월 할까요? 2월 30일 이전인 애들. 이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는 2월 30 이전이니까는 2월 28일, 2월 26일 이런 애들 보고 싶다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확인해주면 하나도 없네요. 그 이전이 그죠? 네, 데이터를 잘못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전이면 좀 더 빠른 날짜 2021년 3월로 한번 해볼까요? 아까 3월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만약에 3월 30 이전을 보고 싶다. 네. 그 다음에 확인하고 눌러주시면 네. 3월 30 이전이 다 되니까 이렇게 결과가 다 나온 거죠. 이렇게 되셨나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 해준 다음에 나 이거 필요 없는데 다시 한번 원상태 보고 싶어 그럴 때는 다시 한번 필터 눌러주시면 되는 거죠. 요게 자동 필터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네. 자, 요번에는 이제 고급 필터입니다. 근데 고급 필터는 조금 어려워요. 고급 필터는 어떻게 되냐면 자동 필터는 이 원본에서 자동 필터 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걸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단점이 뭐가 있냐면 원본이 안 보여요. 그죠? 아까 원본은 이거였잖아요. 이 원본이 없어지고 내가 원하는 것만 보여주기 때문에 원본이 뭐였지? 라고 궁금해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 필터가 아니고 그럴 때는 고급 필터를 사용합니다. 고급 필터는 뭐냐면 원본은 그대로 존재하면서
출력 결과를 다른 곳에다 따로 이렇게 출력을 뽑아주는 거예요. 아까는 이 부분에 그대로 결과를 보여줬는데 고급 필터는 결과를 다른 부분에다 원본은 존재하면서 해주는 게 고급 필터입니다. 자, 고급 필터를 할 건데 아까 우리 요걸 한번 볼게요. 자동 필터로 보세요. 자동 필터로 만약에 학원인 애들만 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학원 하고 확인해주면 요 결과만 나오는 거잖아요. 요걸 고급 필터로 한번 해볼게요. 고급 필터로. 네, 일단 요거 해제하고. 자, 고급 필터는 반드시 바깥에, 그러니까 이 테이블 바깥에 부분에 아무데나 바깥 부분에다가 조건을 먼저 줘야 돼요. 조건을 줘야지, 아, 이 조건에 해당하는 결과를 추출하라는 얘기구나 하고 알거든요. 그러면 이제 순서예요. 그러니까, 아, 고급 필터라는 것은 반드시 조건을 먼저 줘야 되는구나 라는 문법을 외우셔야 해요. 자, 그러면, 조건을 주는 방법은 아까 잠깐 필터에서 자동 필터에서 구분이 학원이라는 거를 했었잖아요. 그걸 고급 필터로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분이 학원 그러면 구분이라는 게 필드명, 학원이라는 게 값, 구분이라는 게 필드명, 학원이라는 게 값. 그러면 필드명, 구분이 그러면은 필드명을 복사, 오른쪽 복사. 복사한 다음에 나는 조건을 여기다 줄 거야. 그런 다음에 오른쪽 붙여넣기 이렇게 해주면은 구분 복사가 됐어요. 그죠? 그 다음에 학원이라 했으니까 아랫부분에다가는 학원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이게 조건입니다. 그러면 구분이 학원이라는 조건을 줬어요. 고급 필터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줬으면 이제 조건을 줬으니까 고급 필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럼 해주러 갑니다. 고급 필터는 필드명 포함한 전체 범위 잡고 아까 그냥 필터하는 거는 자동 필터였지만 고급 필터는 요거 오른쪽에 고급이라고 되어 있는 거 요걸 눌러주시는 거예요. 요거 고급. 자, 얘를 누르신 다음에 요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러면 반드시 다른 장소에다 복사를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결과를 다른 장소에다 추출을 할 거라 그랬으니까. 만약에 현재 위치에다가 해준다 그러면 원본이 없어져요. 아까 자동 필터처럼. 그래서 반드시 다른 장소에 복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목록 범위 클릭을 해 주시면 목록 범위가 아까 분명히 나는 이 부분은 아닌데 전체가 다 잡혔잖아요. 그러면 목록 범위를 한번 이렇게 범위 잡고 지우신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전체 범위를 이 부분만 이거 아니고 여기만 아랫부분 아니고 이 부분만 잡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조건 범위 클릭해 주시고 그냥 클릭만 해주시는 거예요. 조건 범위 클릭만 해주고 조건 어디다 했나요? 여기. 구분이 학원이라는 조건. 구분이 학원이라는 요 조건. 요 부분, 그죠? 요거를 범위를 잡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사 위치 또 클릭만 하고, 그러면 나는 출력을 여기 B22에다 할 거야. 그럼 B22 클릭만 해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확인을 해주시면 어때요? 여기 보세요. 학원인 애들만 결과가 추측이 따로 됐죠. 요게 고급 필터입니다. 되셨나요? 조금 어렵죠? 다시 한번요. 요거 지우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네. 요렇게 해서 삭제하는 게 편하다 그랬었죠? 삭제할 때 이렇게 한 다음에 딜리트 키 누르면 여기 선이랑 색이 그대로 남기 때문에 이렇게 행을 범위를 잡은 다음에 오른쪽 키 눌러서 삭제해 주시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삭제했는데 잘못했어. 그러면 키보드에서 컨트롤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Z 컨트롤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G를 누르게 되면 직전 취소. 그죠? 직전 취소. 항상 뭐든지 직전 취소할 때는 컨트롤 G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범위 잡고 오른쪽 삭제. 자, 이렇게. 그럼 다시 한번 조건 줄게요. 이번에는 구분이 음식점 해볼까요? 자, 그러면 구분이 복사, 컨트롤 C 우리가 배웠죠? 구분이 여기다가 붙여넣기. 그 다음에 구분이 음식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자, 오타 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조건을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아까 했던 거 필드명 포함한 전체 범위 그 다음에 고급
그죠? 다른 장소, 그 다음에 목록 범위 지운 다음에 다시 한번 목록 범위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조건 범위 클릭하시고, 네, 조건 음식점이, 구분이 음식점이라는 거 요 두 개 범위 잡고, 복사 위치 클릭하고, 그 다음에 나는 B23에다가 출력할 거야. 그러면 B23 클릭한 다음에 확인해주면, 이렇게 음식점만 추측이 이렇게 됐죠? 이 데이터, 여기 있는 중에서 음식점만 이렇게 추측이 됐어요. 그래서 고급 필터는 조건을 따로 주고 하는 방법. 되셨나요? 자, 한 가지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삭제하고 할게요. 자, 요번에는 조건을 실평수가 20 이상인 거 해볼게요. 실평수가 20 이상, 실평수가 20 이상, 그러면 실평수, 복사, 그 다음에 조건을 여기다 하겠다. 붙여넣기. 그 다음에 실평수가 20 이상, 20 이상, 이상이 먼저 와야 돼요. 20 이상, 그러면 크거나 같다, 20. 아까 우리 자동 필터 했을 때, 크거나 같다 먼저 주고 숫자 썼잖아요. 그죠? 작거나 같다 선택하고 숫자 선택한 거랑 똑같이 부등호를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숫자를 나중에 씁니다. 그래서 20 이상 그러면 이상 먼저 써주고 20. 만약에 20 이하 그러면 작거나 같다 하고 20 이런 식으로. 그럼 우리는 20 이상 해볼게요. 이상 그랬으니까 이상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20. 그러면 실평수 20 이상 이게 조건을 이렇게 준 거예요. 자, 그러면 똑같이 또 필기명 포함한 전체 범위 잡고 고급, 다른 장소 복사, 그 다음에 목록 범위 한번 지워주고 다시 한번 목록 범위 잡고 그죠? 잡으시고 그냥 목록 범위 이렇게 지운 다음에 바탕에서 그냥 그대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조건 범위 클릭하시고 네, 요 두 줄 이렇게 그 다음에 복사 위치 클릭하고 나는 B22에다 출력할 거야. 클릭해 주신 다음에 확인하면은 여기 실평수 20 이상인 애들만 이렇게 나왔죠. 되셨나요? 요게 고급 필터입니다. 괜찮죠? 하실 수 있으시겠죠? 딱 한 번만 더 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입주일이 2월 20 이상 이렇게 할게요. 입주일이 2월 20 이상. 그러면 입주일 그러면 입주일 복사. 그 다음에 붙여넣기. 그 다음에 이상. 이유가 이상이에요. 이상 날짜 2021년 2월 20 여기다 같이 주셔야 합니다. 네. 2021년 2월 20 이후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2월 20일 이후랑 이상은 똑같은 겁니다. 이후랑 이상은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전체 범위 잡고 고급, 그다음에 다른 장소, 목록 범위 지우시고 다시 한번 선택해 주신 다음에 네. 그다음에 조건 범위 선택해 주시고 요 두 개 잡고 그다음에 복사 위치 선택하고 어디에다가 나는 B22에다가 그다음에 확인해 주시면 이렇게 여기 2월 20 이후에 있는 애들이 다 나왔잖아요. 그죠? 요게 고급 필터입니다. 되셨죠? 자, 물론 지금 고급 필터 조건을 하나만 주는 걸 했지만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또 고급 필터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주는 것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조금 어려운 걸 했지만 오늘은 조건부 서식인데 행 전체에다 주는 거, 그죠? 행 전체에다 주는 거, 수식 사용해서 하는 거 했었고, 그 다음에 정렬인데, 사용자 지정, 그죠? 사용자 지정, 오름차순, 내림차순 순서가 아닌 내 맘대로 순서 정하는 거, 네, 그래서 사용자 지정 목록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자동 필터는 범위 잡고, 요게 자동 필터죠? 데이터 필터가 자동 필터. 그런데 두 번째, 자동 필터는 원본이 없어지기 때문에 조금 불편해서 사용하는 게 고급 필터. 근데 고급 필터는 반드시 뭐부터 준다? 조건부터 주고, 그죠? 반드시 조건부터 주고, 그 다음에 전체 범위 잡고,
고급, 그 다음에 다른 장소에 복사 선택하고, 목록 범위 선택하시고, 조건 범위 선택하고, 복사 위치 클릭하고,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죠. 네, 요렇게. 자, 사실은 맨 처음에 엑셀 시작했을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조건부 서식, 그 다음에 정렬해서 사용자 지정, 그 다음에 고급 필터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천천히 한번 강의 자료 보시고 그 다음에 강의 영상 여러 번 돌려보시면서 천천히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든 엑셀은 어플리케이션 응용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 이런 문법들을 정확하게 그 순서에 맞춰서 알고 있어야지, 인지하고 있어야지만 그 순서대로 해야지만 결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순서를 익혀주시는 게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의무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수업은 자, 다시 한번요. 오늘 수업은 조건부 서식, 그죠? 그 다음에 정렬, 사용자 지정 주는 거, 조건부 서식은 행 전체에다 수식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자동 필터, 고급 필터 주는 방법까지 했습니다. 네, 여러분 꼭 확인해 보시고요. 네, 실습 자료에는 요거 지금 한 거, 고급 필터, 자동 필터, 조건부 서식 한 거, 요거를 그대로 해서 저장을 하신 다음에, 네, 과제란에다가, 실습 과제란에다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